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사회 51쪽부터 53쪽 국민주권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본다면 어떤 키워드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였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였지요. 자,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어떤 원리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성립이 되었냐면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되었죠. 인간이 모두가 존중받고 그리고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되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 그게 바로 존엄성, 모두가 행복해야 하는 권리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민주주의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행사를 할 수 있느냐?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떻게 행사한다고 했었죠? 두 단어.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행사해야 되고요. 모두가 공평하게, 즉 평등하게 행사를 해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그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국민주권의 의미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국민주권, 주권. 자, 여기서 지금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모든 국민이 주인된 권리를 갖고 있다고 했죠. 그 주인된 권리를 국민주권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벌써 다 배워버렸는데 그래도 더 자세하고 세세하게 교과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한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바다 건너 전해진 한 표의 희망. 2000땡땡년 치러진 제.땡땡 대통령 선거에서 땡땡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투표함에 넣었다. 땡땡씨는 폐암 말기에 힘든 몸을 이끌고 산소통을 맨단 휠체어를 탄 채 남편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다. 자녀들이 말렸지만 땡땡씨는 끝내 투표소를 찾았다. 땡땡씨는 무사히 투표를 마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이다. 이렇게 말하며 멀리 있지만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라고 소감을 전했대요.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그리고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이 땡땡씨가 굉장히 불편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이렇게 투표소까지 찾아서 투표를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국민된 권리인 국민이 주인인 권리, 투표하는 그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행사하기 위해서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땡땡씨는 자신의 주인된 권리,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행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지금 투표 이야기가 나와서 지난 국회의원 선거 4월 15일에 있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 즉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 중에 진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통계에 따르면 66.2%라고 해요. 즉 3명 중에 2명은 참여를 했고 1명은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투표율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이 투표의 가치에 대해서 몇 가지 신문 기사가 이제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선생님이 인상적이었던 내용을 선생님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인상적이었던 신문 기사 중에 하나는 투표 한 장에 내가 행사하는 이 투표 한 장은 가치라는 신문 기사였는데요. 돈으로 따졌을 때 내가 행사하는 이 투표 한 장은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느냐라는 신문 기사였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한번 따져보자, 즉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되새겨보자라는 그런 의미의 신문 기사였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뽑게 되는 국회의원들이 4년 동안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4년 동안 국민의 세금이 모여서 앞으로 국가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쓰이게 되겠죠.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2049조 2,000억 원이라고 해요. 그 기사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이 세금, 바로 국민들이 낸 국민들의 이 세금이 나라를 위해서 잘 쓰여야 되는데, 이 금액을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사람 있죠.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즉 유권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족, 부모님들은 다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유권자 수로 남으면 바로 4,660만 원이 된다라고 해요. 즉, 이거를 그냥 해석을 해보면 한 사람이 4년 동안 4,660만 원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모든 국민이 그거를 직접 참여해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사에 따르면 투표 한 장의 가치는, 나의 가치는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기사였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로 귀하고 소중하고 중대하고 중요하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지, 투표 한 장의 가치, 나의 참여의 가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투표 용지 있죠, 그 종이. 그리고 벽보에 이렇게 종이가 붙고 각 가정에 각 후보들의 공약이 담긴 책자형 어떤 그런 책이 나가요. 책자형으로 선거 공보가 나가거든요. 그것들은 다 합하면 30년 된 나무가 86,000그루가 쓰인다고 해요. 환경적으로도 정말 많은 나무가 이렇게 소요가 되고, 또 우리가 투표 용지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투표 용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 투표 용지는 한 줄로 쭉 이으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저기 뉴욕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이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쌓은다면, 투표 용지를 쭉 쌓은다면 우리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 빌딩 있죠. 그거의 8배라고 하네요. 어마어마한 양의 종이가 소요가 되고 어마어마한 양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아주 큰 행사, 국가의 아주 큰 행사, 선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굉장한 손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꼭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기사였습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기사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51페이지 내용을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52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주권이란하고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 나왔습니다. 필기독으로 밑줄 그리고 동그라미 별표 쳐주세요. 자, 주권이란 국민이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국민 주권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서 보장을 하느냐? 그 다음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려고 우리나라의 국민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국민이 주인된 권리를 그냥 국민 주권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정확하게 보장을 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법 중에 가장 높이 있는 법에서도 서열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가장 넘을 수 없는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헌법인데,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국민 주권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판서를 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대한민국 헌법에 제1조에 이게 1항이고요. 이게 2항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1조에 2항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맞아요. 우리는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이 민주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 주인된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국민 모두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 주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국민 주권의 의미는 민주주의의 의미와 같고 그것을 헌법,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서 보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밑에 내용을 쭉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과정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즉 국민 주권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죠? 4.19 혁명 있었고요.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요. 6월 민주항쟁이 있었죠. 이거 위에도 우리는 우리의 주인된 권리가 박탈당하거나 침해당할 때마다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요구를 해서 이렇게 국민주권이 헌법을 통해서 보장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 보면 4.19 혁명,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여러 가지 노력들을요, 희생들을요. 또한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해 너무 중요한 얘기 나왔네요. 국회, 정부, 법원 등 국가기관이 서로 국가 권력을 나누어 행사하고 있다. 국회, 정부, 법원. 국회, 정부, 법원. 자,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 그리고 정부, 그리고 법원. 자,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만약에 한 개라면 그 권력이 여기에 다 집중이 된다면 권력은 나쁘게 또는 독재, 나쁜 권력이 되기 마련이에요.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이 된다면 누군가 한 명이 욕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권력은 나쁜 권력이 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쪼개서 국가기관을 3개로 쪼갰죠. 국회, 정부, 법원으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우리가 좀 분산을 시켜서 균형 잡힌 국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국회, 정부, 법원으로 나눠서 권력을 나눠서 국가기관을 나눠서 이제 국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국회, 정부, 법원에서 하는 일과 역할을 우리 다음 시간부터 차례대로 배울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좀 균형 있는, 균형 잡힌 우리가 국가 운영을 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3개로 나눠져 있다 정도까지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3쪽 볼까요? 네, 6컷 만화가 나와 있는데요.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볼게요. 1972년 대통령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운동이 일어났고 그러자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하려고 막으려고 긴급 조치를 9차례에 걸쳐서 내렸대요. 긴급 조치가 뭐예요, 선생님? 밑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가 비상사태일 때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민의 자유를 이렇게 정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9차례나 걸쳐서 국민들의 자유를 정지시킨 거죠. 그래서 이 조치로 인해서 언론, TV나 신문 이런 것들이 다 더 이상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 자유롭게 말도 못하게 하는 거죠.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을 다 재판으로 넘겨서 감옥으로 보내버렸어요. 즉 정부를 비판하기만 하면 다 감옥으로 가니까 자유롭게 내가 말할 수 있는 내 자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2010년 피해자들은 이제 국민의 권리 침해 여부를 가리고자 헌법 소원을 제기했대요. 그때의 그 긴급 조치는 이 헌법에 맞지 않다라고 2010년에 그때 이제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거죠. 즉 헌법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이 헌법에 위배되는 일입니다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유신헌법 당시에 발표된 긴급조치 제1호는 2013년에 헌법 위반이다라는 판결을 받았대요. 자, 이렇게 시간이 흐르더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그런 노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내용도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 나와서 쭉 읽어볼 거예요. 이번 수업은 선생님도 마음이 조금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수업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정치를 알려주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수업이에요. 국민주권. 그 이유는 지금 밑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국민은 주권을 지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왔어요. 이러한 노력은 민주주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 거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헌법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국민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주장할 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거나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주권은 누군가에게 뺏길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 지켜지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번 수업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53쪽에 자신의 주권은 누군가에게 뺏길 수도 있다. 우리는 뺏긴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키고 행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계속 지켜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 사실을 보더라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국민의 권리는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하고 행사해야 하는 소중한 권리이다. 이게 바로 국민 주권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어지는 영상은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영상 보시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 국민 주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